마무리하고 중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의 국가 간 갈등은 무엇이 있을까?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동북공정입니다.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중국 땅이 굉장히 크잖아. 그 중국 땅의 동북 지역에 있는 성, 외워야 되는 건 아닌데 중국은요. 전체 행정구역을 성으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뭐 경상도, 전라도를 구분하고 있는 것처럼 무슨 성, 무슨 성, 무슨 성 이런 식으로 행정구역을 구분하고 있는데 중국의 동북쪽, 그러니까 중국의 동북쪽이라 그러면 어디가 되는 거냐면 얘들아 우리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한반도 위쪽 여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동북 삼성이라고 해서 3개의 성 행정구역이 있거든요. 지린성, 그 다음에 랴오닝성 외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헤이롱장성 여기를 동북 삼성이라 그래. 이 동북 삼성 지역에서 과거 고대에 일어났던 역사는 모두 중국의 고대 지방 정권의 역사다. 이런 식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게 중국의 동북공정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게 우리나라랑 무슨 문제가 되느냐. 얘네들이 말하는 동북 삼성의 역사는 지들 역사다라고 하는 그 안에 우리의 역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고조선의 역사, 그리고 고구려의 역사, 그리고 발의 역사가 들어가 있죠. 즉 중국은 동북공정 사업을 통해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인 고조선의 역사, 고구려 역사, 발의 역사가 중국의 고대 지방정권의 역사다라고 왜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짓을 할까? 당연히 목적이 있겠죠. 2가지의 목적이 있는데 이거 조금 중요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미래에 일어날 영토 분쟁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목적.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하고 이제 북한하고 사이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지만 중국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언젠가 통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통일이 되고 나면은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무슨 문제가 일어날 수 있냐면 자 만약에 여기 한반도가 통일돼서 전부 다 이게 통일한국이 된다고 쳐. 이 동북 삼성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조선족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어요. 1800년대 말부터 1900년대 일제강점기까지 이제 어떤 일본의 탄압과 한반도에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쪽에 막 만주, 그 다음에 간도 이쪽으로 우리 민족이 굉장히 많이 이주해서 살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눌러 앉아버린 거지. 그래서 그들이 조선족이 됐고 지금은 이 조선족이요. 우리말을 쓰고 있긴 하지만 중국을 구성하고 있는 소수민족의 하나로 지금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남한하고 북한이 통일돼? 그럼 여기 살고 있는 조선족들은 어쨌든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물론 중국말도 걔네들이 쓸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 말도 쓰니까 그럼 이들이 통일 한국으로 편입되기를 원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지역까지 영토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걸 미리 방지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엇이 있냐면 만약에 그렇게 돼가지고 남북이 통일되고 여기가 만약에 독립이 된다. 그럼 또 골치 아픈 게 중국이 총 55개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중에 한족이라고 하는 숫자가 많은 민족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숫자가 적어요. 소수민족이란 말이야. 하나가 만약에 독립되어 떨어져 나가면 나머지 소수민족들도 우리도 독립 이럴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럼 소수민족들이 다 떨어져 나가면 하나하나의 민족은 숫자가 많지 않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다 떨어져 나가면 굉장히 타격이 크겠죠. 그래서 또 하나의 목적이 뭐냐? 소수민족들이 독립을 주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동북공정 사업을 진행을 한 거죠. 자, 우리 역사 중에 어떤 역사를 왜곡하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것 말고도 중국하고 생기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 갈등이라면 불법 조업 문제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우리나라 서해안 지역의 이 문제로 인한 갈등이 심각한데 여러분들은 뭐 아직 안 배워서 모르겠지만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배타적 경제수역은 여기가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다 라고 하면 그 영역 안에서는 한국 어선들만 조업을 할 수 있어. 물고기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서해 쪽이 막 꽃게도 많이 나고 굉장히 수산자원이 풍부해.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배를 타고 자꾸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 안으로 들어와서 불법적으로 어선을 가지고 조업을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갈등 되게 심하고요. 이것뿐만이 아니야. 중국하고 생기는 문제는 문화재 반환을 둘러싼 갈등도 있고요. TV에서 봐서 알겠지만 우리나라의 인기 프로들 저작권료 하나도 지급하지 않고 가지고 가가지고 지네들이 그대로 따라서 방송을 만드는 이런 어떤 한류 저작권 침해 문제 이런 것들도 중국과 겪고 있는 국가적 갈등의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